지난달 20일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런던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왕의 건강 상태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요즘 영국 왕실이 아주 시끄럽습니다. 올해 95살이 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작년부터 이 해리 부부와의 불화부터 시작해서요. 남편 필립 공과의 사별, 그리고 차남 앤드류의 그 성추문 사건들 때문에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엘리자베스 2세 이후 영국의 다음 왕은 찰스 왕세자가 왕위를 물려받을 예정인데요. 그렇다면 2005년 찰스 왕세자와 재혼한 까밀라는 이제 곧 왕비라는 호칭을 받게 되는 걸까요? 오늘 방송은 세기의 유혹자 9번째 이야기인데요. 바로 찰스 왕세자의 와이프 까밀라 파커 보울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둘의 사랑은 세기의 불륜일까요? 아니면 불멸의 사랑일까요? 오늘 까밀라가 어떤 유혹자이고 그녀의 유혹의 기술은 무엇이었는지 아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잊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하세요. 찰스 왕세자 하면 다이애나비를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1997년 8월 31일 영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한테 사랑을 받던 다이애나비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사망하죠. 이 사건은 이 파파라치를 피하려다가 차가 터널에서 뒤집혔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정말 많은 음모설이 있었습니다. 다이애나와 이 찰스 왕세자는 1995년에 이혼한 상태였고요. 다이애나는 도디 알파헤드라는 남자와 함께 있다가 이런 참변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이애나 사망 8년 후 찰스는 까밀라 파커 보울스라는 이 1살 연상의 여인과 재혼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다이애나의 죽음을 슬퍼하고 이 찰스의 불륜을 원망하면서 그 비난의 화살이 바로 까밀라 파커 보울스한테 쏟아졌죠. 하지만 그녀는 8년 후 당당하게 찰스와 결혼을 하면서 콘월 공작부인이 됩니다. 그리고 2021년 찰스 왕세자가 왕이 되면요, 그녀의 호칭이 왕비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인데요. 결혼 규정까지 폐지하면서 재혼을 한 이 찰스 왕세자인데 호칭 변경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까밀라 파커 보울스, 과연 그녀는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그녀의 유혹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까밀라는 1947년생으로 본명은 까밀라 로즈메리 샌드였습니다만 첫 번째 남편 앤드류 파커 보울스의 성을 그대로 유지했죠. 까밀라는 귀족이긴 했는데요. 다이애나의 스펜서 가문보다는 서열이 한참 낮은 가문이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영국은 아직까지도 이런 가문의 서열을 따지고 있죠. 그녀는 부유한 상류층으로 어렸을 때부터 영국, 스위스, 프랑스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비서일을 하기도 하고요. 승마를 매우 잘 타죠. 그리고 그림을 잘 그리는 아주 호기심이 많은 톰보이 같은 소녀였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1960년대 말 8살 연상의 앤드류 파커 보울스라는 이 궁정의 기병대 장교를 만납니다. 이들은 잠깐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죠. 둘이 헤어졌었던 1970년 앤드류는 엘리자베스 2세의 딸 앤 공주, 그러니까 찰스 왕세자의 여동생과 열애를 하기도 했다고 하죠. 1971년 까밀라와 찰스의 처음 만남에 대해서 사람들은 대부분 폴로 경기장에서 만났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4살의 까밀라와 23살의 찰스는 이 까밀라가 살던 같은 아파트 친구 루시아 산타크루즈의 소개로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찰스보다 5살 연상의 루시아는 찰스의 첫 번째 여자친구였다는 사실인데요. 루시아와 찰스가 헤어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 미스테리라고 하는데, 까밀라한테 마음을 뺏긴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루시아라는 여성은요, 다이애나하고도 아주 친했고요. 찰스와 까밀라와도 여전히 친하게 지내고 있는 사이입니다. 까밀라가 찰스를 처음 만났을 때 한 얘기가요. 우리 증조 할머니가 당신의 고조 할아버지 애인이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라고 했다는데요. 실제로 그녀의 그 증조 할머니였던 앨리스 켈페스는 찰스의 고조 할아버지였던 에드워드 7세의 정부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 둘은 열애를 하게 되죠. 그런데 찰스가 자기를 기다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갑자기 군대를 가버리죠. 그래서 이 둘은 헤어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가장 유력한 것은 그녀의 가문이 그 여왕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들 얘기하는데요. 어찌됐든 까밀라는 다시 앤드류를 만나기 시작하면서 1973년 앤드류와 결혼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찰스는 매우 고통스러워했다고 하죠. 까밀라와 찰스는 친구로 남았는데요. 1979년 IRA 폭탄 사고로 찰스가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의지했던 외삼촌
루이 마운틴베튼경이 사망하는 사건이 나는데요. 이때 찰스는 유부녀였던 까밀라한테 깊이 의존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 둘의 본격적인 불륜행각이 시작이 됩니다. 이 둘의 불륜행각을 결혼 전부터 다이애나는 알고 있었고요. 물론 까밀라의 남편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이애나가 1992년 자서전을 펴내면서 이 둘의 불륜행각을 세상에 알려버리죠. 그리고 찰스와 다이애나는 별거에 들어갑니다. 별거가 시작되고 한 달 후에 찰스와 까밀라의 이 낯뜨거운 전화 대화와 녹취록이 세상에 공개가 되면서 이 둘의 오랜 불륜이 기정사실화돼 버립니다. 그 녹취록의 대화 내용은 공개할 수 없는 수준이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찰스는 또한 94년 어느 공중파 방송에서 까밀라와의 불륜을 인정하는 그런 인터뷰를 하는데요. 찰스의 입에서 직접 말한 이 행동은요, 까밀라의 남편 앤드류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정말 이는 그의 그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힌 거였는데요. 여기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찰스와 다이애나가 결혼식을 하던 날 까밀라의 남편 앤드류는 그 입장을 하는 부부의 그 기병대 장교로 찰스를 보위하면서 입장을 합니다. 그리고 찰스는 까밀라와 앤드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대부이기도 하죠. 이는 국가의 충성을 다하고 신의를 침묵으로 지켰던 앤드류를 참혹하게 모독한 것이었죠. 자, 이 인터뷰 방송 3일 후에 앤드류는 까밀라한테 이혼 신청을 하고요. 이 둘은 이렇게 1995년 이혼을 하고 찰스와 다이애나 또한 1996년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다이애나는 1년 후에 교통사고로 36살의 나이로 사망하죠. 자, 그리고 8년 후 모든 국민들의 질타와 반대에도 불구하고요. 찰스는 까밀라와 재혼에 대한 이 규정까지 바꿔가면서 그녀와 2005년 결혼식을 올립니다. 당시 영국 성공회에서는 이 살아있는 전 배우자를 둔 자의 재혼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그 규정을 폐지하고 결혼을 하죠. 자, 여기까지가 1970년부터 2005년까지 35년간의 롤러코스터와 같은 이 까밀라와 찰스의 열애 정리인데요. 많은 위기가 있었는데 이 찰스의 마음속에는 오직 까밀라뿐이었죠. 대체 이 까밀라의 매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녀의 유혹의 기술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견해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까밀라는 전형적인 아이디얼 러버, 그러니까 헌신적인 연인 타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찰스의 어린 시절은 여왕이라는 직위를 가진 바쁜 엄마와 엄격한 아버지의 교육 때문에 늘 외롭고 고독했죠.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줍음이 많던 그한테 까밀라는 다가가서 우리 증조할머니가 당신 고조할아버지의 정부였다는 걸 아시나요? 라면서 먼저 그한테 유혹의 손길을 뻗죠. 그것도 친구의 남자친구한테 말이죠. 특히 찰스의 자리는 여왕 다음의 후계자라는 이 무게감, 그리고 행동에 제한이 있는 이 궁중생활 때문에 지켜야 할 이 엄격한 교육과 이 절제로 자란 반면에 까밀라는 상류중학교에서 스위스와 프랑스를 오가면서 경험이 많으면서도 지적이고 활동적인 여성이었죠. 그리고 다양한 문화적인 활동들을 한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그녀한테 의지했던 찰스는 심지어 아내를 고를 때도 까밀라의 의견을 물었고요. 까밀라는 다이애나를 적극 추천했다고 합니다. 까밀라가 볼 때 13살이나 어린 이 20살밖에 안 되면서 집은 부유하지만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이 다이애나가 적격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다이애나 가문은 아주 명망 높은 귀족 가문이었는데요. 그녀의 부모님은 이혼을 하고요. 심지어 그녀의 아버지는 엄마를 구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이애나의 성격은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는데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까지 해본 일은 유치원 보모 또는 베이비시터가 다였으니 사회에 대한 경험도 전혀 없는 정말 순진한 소녀였죠. 이런 다이애나한테 찰스는 매력을 느끼지 않을 것을 간파한 34살의 까밀라였던 거죠. 그리고 다이애나가 찰스의 아내가 되면 자신이 맘 놓고 불륜을 해도 되겠다 싶어서 그녀를 선택한 게 아닐까요? 제가 이번 방송을 위해서 이 까밀라와 찰스의 스토리를 조사하면서 이 둘은 이 프랑스 루이 15세와 뽕파두르 부인의 관계하고 너무나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뽕파두르 부인도 세계의 유혹자 중에 한 명이었고요. 루이 15세도 소심한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까밀라는 지극히 외롭고 이 어머니보다 더 훌륭한 왕이 되어야 한다는 이 무게감을 가진 소심한 찰스한테 분명히 자신감을 심어준 연인임에는 분명합니다. 찰스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죠. 하지만 엘리자베스 여왕이라는 이 큰 그림자에 늘 가려져 있던 외로운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까밀라는 찰스한테 자신이 위대하다라는 이 만족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심어준 유일한 지적인 여자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녀는 그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원하지도 않았고요. 돈이나 보석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까밀라의 집안은 원래 부유했으니까요. 오히려 자기와는 정반대인 와이프까지 골라주면서 둘만의 유의를 즐기려고 했었죠. 함께 승마를 즐기고 그림을 그리기를 좋아했죠. 자, 그게 바로 그녀의 유혹의 기술이 아니었을까 하는데요. 결국에는 찰스를 차지하게 되죠. 이런 헌신형 유혹자의 특징은요, 우리가 살면서 이 잃어버린 것들이 뭔지를 아주 유심히 간파해서 그것들을 일깨워주고요, 일시적으로 채워서 그 사람의 마음을 차지하는 그런 유혹자들인데요. 이 헌신과 인내가 필요하긴 한데 가장 강력한 유혹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까밀라는 2005년 처음보다 이 대중들하고 그리고 엘리자베스 여왕 2세한테 조금씩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찰스한테 적용한 이 똑같은 유혹의 기술을 대중한테도 쓰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사실은 이 대중이 가장 사랑하는 정치인이 바로 이런 헌신형 유혹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메간 마클과 해리의 관계도 이 까밀라와 찰스의 관계와 비슷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해리도 이 엄마를 어린 나이에 잃고 외롭게 보낸 이 어린 시절이 있었고요. 형과 비교되는 자신을 볼 때 아주 작아지는 이런 해리를 메간 마클은 정확히 간파하고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게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영국 왕실의 이 메간 마클 스타일의 헐리우드식 복수를 하고 있는데요. 해리는 그녀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고 있죠. 외로운 자신이 잃어버린 뭔가를 찾아주는 이런 여성들한테 끌린 아버지와 아들, 이 둘은 어쩌면 너무나 닮아있는 그런 부자지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오늘 까밀라 파커 볼스 방송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응원의 댓글은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